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현재 매일 석유 생산량이 최고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하루 생산하는 양이 약 1483만 7천 배럴이다. 그렇지만 하루 소비량이 약 1970만 배럴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5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한 석유는 당연히 수입에 의존한다. 어디서 수입? 미국이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캐나다이다. 하루 약 380만 배럴을 매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 부족분은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수입한다.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은 하루 약 50만 배럴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7분의 1도 안 된다. 에너지 위존도가 떨어지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중동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 아니다. 미국이 세일가스 암석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프래킹 기술을 개발하고 캐나다에서 대규모 오일샌드가 발견됨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은 캐나다이며 미국이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다. 세계 어떤 국가도 미국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캐나다를 넘볼 수 없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 공동방공 군사령부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를 운영하며 대륙방위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집단 방위 약속을 공유하며 양자 국방 문제에 대한 정책 수준의 협의를 위해 상설 국방합동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11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겠다고 오펙, 석유 수출기구와 오펙 플러스로 불리우는 러시아 등이 발표했을 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분노하여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한 것은 미국의 석유 수입량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사우디가 방해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도 크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우디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강하지 공화당 측은 별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넘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이 석유 감산으로 인한 고유가로 더 고통을 받게 되고 높은 석유가는 러시아의 전쟁자금 고갈을 막기 때문에 더욱 사우디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석유 수입 루트를 러시아에서 다른 생산 국가들로 다변화시켜야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에 석유값 상승으로 더욱 고통이 심화되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의 영향권에 있다. 그 국가들도 상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수입 물가의 상승이 주는 고통을 잘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하여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 50만 배럴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감산이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커서 70불대로 들어갔던 국제 석유가는 90불대 초반까지 치솟았다. 사우디가 러시아에 동조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감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 주민 불법 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해 유엔 총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사우디는 찬성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에서 이뤄진 투표는 찬성 143, 반대 5, 기권 35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 5개 국가는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러시아이다. 중국, 쿠바, 이란은 기권했다. 캐나다는 오펙 비회원국이다. 국제 석유가 인상을 담합하는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 석유 매장량 순위는 전 세계 3위다. 1위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이며 미국은 11위다. 캐나다는 현재 기준으로 18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모든 부분이 붕괴되어 마두라 정권에서 차베스 집권 전 절반도 못 생산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패로 인하여 석유 생산시설 유지보수와 신규 투자할 돈이 다 사라졌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사회주의 세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다. 캐나다는 석유를 증산하여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통제를 받던 유럽에 매일 3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지만 여러 유럽 국가들은 더 증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굴시설, 인력 등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하루 최대 90만 배럴까지 증산이 가능할 거란 분석도 있다. 캐나다는 석유에서 나오는 재원을 학교, 의료, 도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경제적으로도 거의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루 양국의 무역 거래액이 26억 불이며 캐나다 1200개 이상의 회사 주식이 미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물론 캐나다인들도 캐나다에서 미국 회사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양국은 진정한 경제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며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공유한다. 러시아의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석유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가의 고공행진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고군분투할 것이다. 캐나다가 서방 세계로부터 부러운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캐나다 루니 가치는 더 상승하여 2023년 한국 원화에 대해 1달러가 1080원대부터 1150원대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TV였습니다.